당신이 회식을 피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뇌는 지금 옆에서 크게 웃고 있는 외향적인 동료보다 100배는 더 많은 감정 데이터를 강제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갉아먹히는 듯한 그 끔찍한 피로감의 진짜 원인을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그 자리를 상상하는 것조차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미 거절할 핑계를 머릿속으로 찾기 바쁩니다. 가기 전부터 지치고 막상 가면 더 지칩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사회성이 부족한 걸까 자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당신만의 아주 섬세한 감수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남다른 진정성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깊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끄러운 공간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말하지 않아도 강요되는 분위기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회식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이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리는 것뿐입니다. 즐거워야 할 시간인데 신경 쓸 일만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불편하고 말을 섞고 있어도 어딘가 무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내 안의 에너지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듯한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뼈저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 당신이 유별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행동 심리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술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아주 깊숙하게 해부해 볼 것입니다. 왜 유독 그 장소가 그토록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마음이 맞는 친구와는 밤새워 대화하면서도 왜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만 가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억지로 그 분위기에 맞추려 할수록 왜 내면은 조용히 망가져가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찝찝함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회식은 오랫동안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필수적인 의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부터 연말 송년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술자리는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만든다고 포장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묘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거부하는 사람은 단숨에 분위기를 망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술자리가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뇌 신경계가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 각자가 짊어지는 심리적 부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유쾌한 교류의 장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1분 1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생존의 전쟁터가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스트레스를 푸는 탈출구지만 누군가에게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가혹한 압박 면접과도 같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는 일상적인 대화와는 전혀 다른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흐릅니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남들이 웃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함께 웃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재미없는 농담에도 과장되게 반응해야 하고 어색한 침묵을 막기 위해 쉴 새 없이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고된 노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처럼 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연기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회식을 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귀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세한 감정선과 무거운 공기를 너무나 강렬하게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전형적인 한국 직장인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 1대1 대화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서 회식만 잡히면 일주일 전부터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회식 자리에 앉는 순간 그의 뇌는 레이더망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부장님의 빈 술잔을 체크하면서 동시에 맞은편 동료의 어두운 표정을 읽어냅니다. 내가 지금 던질 농담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수십 번 검열합니다. 결국 3차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회식이 끝나고 나면 그는 다음 날 오후까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에너지는 100% 방전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고성능 컴퓨터처럼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가면서 동시에 다른 테이블의 대화까지 신경을 씁니다. 자신이 말을 꺼낼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가장 안전한 단어를 고릅니다. 누군가 소외되어 지루해하지는 않는지, 불쾌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본능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겹겹이 쌓이는 순간 뇌에 가해지는 정신적 과부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들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미세 조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가기 전부터 이미 지쳐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겪어야 할 감정 노동을 뇌가 미리 예측하고 방어 태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막상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든 맞춰보려 노력합니다. 웃어야 할 곳에서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리에 섞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은 무섭게 끊어집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단어를 고를 여유조차 사라지며 그저 몸만 덩그러니 그 공간에 남겨지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말수가 적어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내면은 이미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의 한계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침내 혼자가 된 순간 폭우처럼 피로가 쏟아져 내립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한 것 같은 지독한 소모감만 남습니다. 이런 감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겪다 보면 인간의 뇌는 살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이들이 술자리에서 느끼는 또 다른 거대한 고통은 바로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에 대한 깊은 거부감입니다. 이들은 결코 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드만 맞는다면 단둘이 앉아 인간의 심연에 대해 밤새도록 깊고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모이는 술자리에서는 그런 고유한 자연스러움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무조건 말을 해야 합니다. 텐션을 억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5분 이상의 침묵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명시적으로 규칙을 정한 적은 없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 룰에 복종하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인위적인 흐름에 타지 못하면 순식간에 겉도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무언의 폭력적인 압박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뼛속까지 시린 피로를 느낍니다. 관심도 없는 주식 이야기나 남의 험담에 억지로 맞장구를 쳐야 할 때 고통은 배가 됩니다. 조용히 듣고만 싶어도 리액션을 강요받고 전혀 웃기지 않은 농담에 사회적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마음속에 작은 독화살처럼 꽂혀 차곡차곡 스트레스로 쌓여갑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가장 숨이 막히는 지점은 바로 진짜 내가 아닌 가짜 자아를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는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앉아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분위기에 맞는 가면을 쓰고 가짜 표정을 지으며 기계적인 반응을 출력해냅니다. 이런 기만적인 상태가 두세 시간 이상 지속되면 결국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자아 정체성마저 흐릿해지는 끔찍한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회식이 끝난 후 남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지독하게 공허한 찌꺼기뿐인 이유입니다. 이들이 피하고 싶은 것은 타인과의 연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고 기만해야만 유지되는 그 가식적인 상황 자체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의 영역인지 너무나도 뚜렷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회식 자리는 이 신성한 경계선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무법지대입니다. 술기운을 빌려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폭력적으로 좁혀집니다. 평소라면 절대 묻지 않을 극히 사적인 질문들이 안주거리로 등장합니다. 가식 없는 진짜 모습을 보이라며 선을 넘는 농담이 난무합니다. 심지어는 거절하기 힘든 교묘한 방식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술 좀 더 마셔보라고 권유당합니다. 왜 이렇게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조용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한낱 가벼운 농담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것은 내 고유한 삶의 방식과 나만의 속도를 타인이 함부로 재단하고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일수록 이런 무례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 억지로 입을 열어야 하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거절하고 싶은 술잔을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비워야 하는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내면에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성역에 타인이 진을 묻은 신발을 신고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영혼이 깎여나가는 듯한 몸 열감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상처받고 방어적으로 변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그 위험한 장소를 원천 차단해버리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거절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성숙하고 훌륭한 능력입니다. 타인에게 무조건 맞추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번아웃에 빠지거나 우울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남들에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내면은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술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단호한 마음 이면에는 나를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자존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들이 엄청난 관찰자라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뇌는 그 공간에 있는 누구보다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억지로 텐션을 올리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지 단번에 알아챕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는지 초 단위로 감지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술김에 그냥 흘려보낼 미세한 시그널조차 이들에게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 뇌가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환호할 때조차 이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 전체를 조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방관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감시 카메라처럼 끝없이 공기를 읽어내는 상태입니다. 이 긴장 상태가 몇 시간씩 지속되면 인간은 미쳐버릴 듯한 피로를 느낍니다. 분명히 놀고 마시는 자리인데 머릿속에서는 고난도의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임이 파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을 것 같이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과잉 관찰, 노동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이 예민한 감각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감정과 공간의 에너지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엄청난 재능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캐치하고 억지로 웃고 있는 사람의 슬픔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따뜻함입니다. 가벼운 말장난 뒤에 숨겨진 상대의
진짜 본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단지 그 재능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서 자극이 폭발하는 술자리에서는 스스로를 베어버릴 뿐입니다. 회식이 싫은 진짜 이유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너무 깊이 공감해버리기 때문에 방전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식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시간과 한정된 감정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지 뼈를 깎는 고민 끝에 선택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20대 초반이나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부르는 대로 다 나갔을 것입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어떻게든 무리에 끼려고 억지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박박 긁어모아 인맥을 넓혀보려 발버둥 쳤던 시기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 곁에 남을 진짜 인연은 억지로 술잔을 부딪히지 않아도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도 술기운이 깨면 남남이 되는 얄팍한 관계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성숙해지고 관계를 다이어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나의 귀한 주말을 내어줄 것인가 깊게 고민합니다. 얕고 넓은 인맥을 자랑하기보다는 깊고 단단한 소수의 사람과 진실하게 교감하는 것이 내 영혼에 훨씬 유익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회 부적응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운 아주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억지로 가면에 맞춰 살면서 속병을 앓느니 차라리 조금 고립되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용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이 술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끌려다니며 상처받던 시절보다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회식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술자리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타당한 심리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군중 속에서 극심한 에너지 고갈을 겪는 것, 가식적인 대화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 타인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경계선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주변의 모든 공기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관찰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 중 단 하나도 당신의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빛나는 섬세함이자 타인을 향한 진정성 깊은 내면이 만들어낸 아주 건강한 방패입니다. 매일 밤 술자리를 즐기는 외향적인 사람이 정상이고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하는 당신이 비정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뇌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소비하는 배터리 구조가 다를 뿐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아드레날린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고요한 정막 속에서 부서진 멘탈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온도의 환경에서 가장 나답게 숨 쉴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회식을 피하는 스스로를 탓하며 남몰래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정확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순간에 가장 숨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어지나요? 누군가의 무례한 질문 때문인가요? 아니면 침묵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가요? 당신의 그 찝찝하고 불편했던 감정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끄집어내어 언어로 만들어 보세요.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지켜내고 싶어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피로와 위화감에는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